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2차 전지가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던 데 대한 되돌림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 또 배터리 소재 경쟁, 꿈의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배터리 신소재 개발 현황 오늘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업들 간의 합종 현황이 굉장히 잦게 일어났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얼마 전에 동박업계 1위 SKC와 손잡고 리튬 메탈 음극재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네. 실리콘 음극재 우리가 좀 들었잖아요. 예. 리튬 메탈 음극재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해서 리튬을 또 다시 음극재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현재 그 양산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흑연 음극재죠. 예. 흑연으로 많이 쓰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바꿔 가지고서 보통 이제 실리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리튬 메탈로 해가지고서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음극재를 만들어서 들어가려는 걸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업체들이 이렇게 좀 이 새로운 음극재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포스코홀딩스하고 SKC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해서 MOU를 좀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메탈 음극재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이런 차세대 소재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실리콘 음극재 쪽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 그 테슬라가 4680 배터리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하고 이거를 겔 형태로 해가지고 좀 그 방전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음극재가 성능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한꺼번에 그 고출력으로 낼 수 있는 그 전력의 양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점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SK 매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그룹 14 테크놀로지스하고 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여기에 대해 차세대 음극재, 특히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를 좀 하는 데다 보니까 요걸 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LG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완전히 지금까지는 그 실리콘의 함량이 10% 이상 들어가는 게 좀 힘들었는데 최대한 이제 늘려서 100%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퓨어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좀 돌려보겠다라는 이런 연구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재 개발의 강자가 또 LG화학이잖아요. 뭐 네. 양극재, 음극재 다 하는데 LG화학은 탄소 나노튜브 4공장을 착공했다고 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 CNT라 그러죠. 보통 이제 탄소 CNT 나노 도전제. 예, 그래서 도전제라 네. 그러는데 이게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에 비해서 좀 촉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탄소 나노 튜브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전기가 훨씬 더 많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했을 경우에 차세대 음극재로서 이제 이런 리튬 메탈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더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나노 튜브가 단순하게 이제 이런 그 음극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LG 화학이 이 4공장을 착공을 해서 연산 6,100톤까지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요게 지금 현재 아마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음극재 쪽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가요? 예, 이거는 네. 주로 이제 음극재로 들어가는 거죠. 음극재 같이 이제 믹스업 해가지고 들어가는, 즉 섞어서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차세대 배터리, 새로운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뭐 소장님이 아주 우리 전공 아닙니까? 뭐 나트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뭐 전고체 말할 것도 없고요. 리튬 황 배터리 개발 얘기가 나옵니다. 리튬에다가 황을 집어넣는다. 이거는 어떤 장점과 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배터리 3사가 다 모두 리튬 황은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도 이제 황화물 계열이 이제 전고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리튬 황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이제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동시에 사실은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
황은 에너지 밀도를 많이 이제 좀 더 높이는 거의 한 2배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죠. 일단 코발트 같은 이런 그 히토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저렴하고 또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열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충방전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폐기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수명이 좀 짧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다가 황화가스가 이제 나오면 이게 약간은 그 폭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환경적으로 가스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에 인터배터리 2023에도 요게 시제품이 한번 그 전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마그네슘 배터리 얘기 먼저 할게요. 최근에 시장에서 또 이제 마그네슘 배터리 얘기가 꽤 나오고 있고 이거 주목해야 된다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마그네슘 배터리를 리튬 대체로 활용이 가능하다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일단 키스트에서 이걸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트륨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 단계 좀 더 조금 더 무거운 원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얘도 지금 거의 한 리튬비하고 했을 때 에너지 밀도가 한 2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얘가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충전을 하는데 굉장히 고전압으로 밀어 넣어줬어야 됐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보통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 한 5볼트에서 9볼트 정도였는데 얘는 거의 한 50에서 한 그 50볼트 이상의 정말로 상당히 상대적으로 고전압으로 충전을 해줘야지만 충전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 상당히 그 방전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그 충전하는 그 전압을 90%까지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방전 용량도 이제는 거의 99.5%까지 사실상 이제 거의 마그네슘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진짜 배터리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이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소재 얘기를 오늘 이제 많이 했는데요. 또 꿈의 배터리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기술력,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격 경쟁력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과제를 넘으려면 뭐 만만치도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납축 전지가 제일 좋고요. 네. 그게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한 40% 정도 그 전체적인 전기 용량 대비해서 40%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단 문제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방전이 되고 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폐기가 되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LFP가 조금 더 가격 대비해서 성능은 우수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야말로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고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즉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그 고성능으로 그 전기를 많이 방출하면서 그러면서 또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으로 전고체 그다음에 리튬 전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대안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지금 다시 높아지는 때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신소재 많이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방향성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제가 일단은 우선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을 주목을 하자. 우선 이걸 24년. 말씀. 예. 네. 왜냐하면은 일단 폐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 그 전체적인 재생 기술이 완전히 완공이 돼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2024년이고 전고체도 그다음에 삼성 SDI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해서 전고체를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한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내년, 즉 2024년까지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이 2024년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이제 탄소 나노 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상용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2024년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 지금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어느 정도 그 과열 국면이 지나간 다음에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전고체라든가 아니면은 리튬 관련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여러 이런 그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음극재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24년이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군요. 저도 2024년
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PD님이 내년이네요, 진짜. 네. 2차 전지에 대한 공부를 또 이렇게 계속 지금 해 나가야 됩니다. 에너지 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